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현재 시각 결국 3시 19분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반도체 내용을 좀 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다시 찍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네 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돈을 잃지 않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고, 국내 시장이 또 한 번 더 폭락이 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현재 뭐 S&P 500이나 나스닥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밑돌면서 상승을 출발하면서 지금 현재 쭉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게 안정적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실적 발표 그때죠. 실적 발표가 나오기는 하는데 봅니다. CPI 발표, 실적이 아니고 CPI 발표가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데, CPI 발표가 만약에 상회를 또 해버리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를 어차피 인하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금리 인하를 지금 뭐 0.25가 거의 확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0.5까지 또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뭐 빅스텝을 하진 않을 건데, 근데 만약에 CPI 지수가 높게 나와버리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걸 또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물론 인상을 하진 않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신용 등급이 지금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가자 전쟁이 2025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가 지금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유가랑 천연가스가 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하고 있고, 에너지 시장이 유독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네. 전쟁 때문에 지금 급등을 또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봤을 때 천연가스랑 요거는 아직 어제보다는 조금 내리는 상태라서 조금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엊그제 얘기했던 건데, 이 두 개의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지금 대폭발하는 거예요. 이란이랑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공습을 했죠. 그래서 천연가스 20%또 급등이 나온 거고, 그래서 해치주들 오늘 굉장히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중동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신용융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신용융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 거치면서 오히려 맞습니다. 저점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지금 늘어나면서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6월 이후 2개월 만에 900억 원이 너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온 거죠. 지금.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금 기분 좋은 내용은 이제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샀죠. 많이 샀고,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를 많이 샀고, 오늘은 뭐 개인 투자자나 기관, 뭐 금융, 투신, 연금은 다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 외국인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외인들이 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거죠. 아직 국내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뉴스를 보고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뉴스에 환호를 하고 거기에 사고 또 뉴스가 안 좋다 그러면 또 팔고 막 이런,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건데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팩트 체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뉴스가 고점 시그널인 건지 저점 시그널인 건지 그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본 상태에서 계속 뉴스만 보고 졸졸 따라다니시기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살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여기 내려오면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내려오면 여기서 팔고 그러면 리스크가 줄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것보다 오히려 손실을 덜 보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저점이다라고 판단되면 좀 더 내려왔을 때 이때 사시거나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갈 수 있다면 여기서 흐름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이런 식이 많이 가거나 거의 N자 파동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그 돈을 지키시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팔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개미니까. 우린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력들은 절대로 개미들을 돈을 벌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개미들을 돈을 벌게 해줍니까? 본인들 자금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디입니까? 발목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에서 그냥 사세요, 무릎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딥니까? 20%, 30%, 40%, 50%. 이 정도만 먹으라는 거예요. 100%, 200% 여러분들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여기 더 가겠지 하다가 이렇게 빠진다. 이런 모습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주 경험을 하셨을 거고. 오늘은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바닥에서 못 사고 꼭대기에서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주식은 종목 선정이 3알이고 기다림이 7알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정을 했다면 본인이 정말 뉴스를 안 보고 이 기업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1개월을 들고 갈 건지 3개월을 들고 갈 건지 6개월을 들고 갈 건지 12개월을 들고 갈 건지 5년을 들고 갈 건지 10년을 들고 갈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마냥 나는 이때까지 존버할 거야. 그러니까 존버를 할 건데 얼마나 존버를 할 거냐고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하는 이 싸가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요거 기억하시고 이 목표, 개인 매매 기준 꼭 설정을 해서 내가 만약에 1,000,000원이 있다. 그러면 난 여기 20%는 장기 투자할 거고 내가 30%는 중기를 투자할 거고 내가 10%는 단기 스윙을 할 거고 내가 10%는 단타를 치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30%는 뭐하냐? 이 30%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장기로 더 갈 건지, 중기로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단기로 갈 건지, 단타로 갈 건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단타가 어울리겠죠. 왜?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다가 지수가 많이 꼬질 내릴 때, 이제 그때 이 변동성을 가진 단타를 치면서 시드를 불리다가 여기에서 이 저점이 왔을 때 이 현금으로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의 포트가 없다. 주식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의 거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전 진짜 이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간의 거래를 모르나. 그러면 막 주식방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시간에 상한가 한 거 주고. 그러놓고 다음날 갭 이만큼 떴는데, 하락했는데 살 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왜 종목 안 샀냐, 상한가 간 거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에서도 갈 종목이 있고 가지 않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에 맞느냐, 그리고 이 시간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냐, 아니면 그날 이런 갭이 뜨다가 꼬리가 말렸는데 돈이 안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시간에 그 주식 리딩방에서 주는 것들 있잖아요. 시간의 상한가가 시간 외에서 갑자기 들어온 걸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상한가 같다고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왜 그런 걸 속아서 돈을 잃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종목들 알기 전에, 내가 종목을 알기 전에 요 정도, 요 네 가지 정도는 내가 내 마음속에 갖추고 주식을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축구는 하고 싶은데 축구 룰을 모르는 거예요. 응? 손으로도 막 들고 가고, 이 축구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라인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손 대면 핸드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골만 넣으려고 하는 거야. 됩니까? 안 되지. 그쵸? 아무리 내가 종목 선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가 없으면 네, 주식으로 돈을 못 법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목표가 없으면 네, 그 삶에 저는 기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잡고 내가 초보자다. 그럼 그냥 3%만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3%만 먹어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100만 원으로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3% 먹는다고 생각하고 5일 기준으로 해서 5번이죠. 그리고 4주 잡으면 20번이죠. 그래서 내가 6개월을 100만 원 갖고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3%를 매일 먹는 거예요. 그냥 딱 3%만. 그렇게 했을 때 복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3,400만 원이 나와요. 3%만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3%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근데 이 3%의 마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3%만 제발 지켜라. 진짜 초보자라면 1% 솔직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먹으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10%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 선을 정해놓고 3%, 5%, 7%, 11%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해놓으셔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진짜 팩트는 뭐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네 가지만 좀 정해놓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단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의 시초가라고 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9시 전에 이렇게 드립니다. 9시 전에. 그 전날 영상에 찍어드렸던 것들 위주로 아침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매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계속 볼 수 있게끔 단타도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단타 시초가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 고정 댓글에 박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비용을 받을 건데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고요.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유튜버로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보면 현재 미국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주들이나 이런 게 좀
매도 위험이 좀 직면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4분기에 좀 신고점을 달성할 수가 있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는 하지만 약간은 불안한 장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동성이 짙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오늘 나옵니다. 슬슬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호실적에 좀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오늘도 좀 많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보면 이번 주까지만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소비자물가 지수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고요.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건 금요일, 목요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금요일 시장에 보합만 돼줘도 다음 주 시장이 아마 전망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비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추적을 하면서 대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초가 지난주 실적이에요. 지난주 실적인데 지난주에 블랙먼데이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다음 날도 세 종목 드렸죠. 세 종목 드렸는데 하나 빼고 다 수익이 나왔고 수요일은 2개 정도 손실이 났고 목요일은 하나 그리고 상한가 하나 금요일은 손실 하나 상한가 하나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 기준했을 때 38%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고가 기준 계산했을 때 146%인데 이건 상한가 금액 뺀 거예요. 146%니까 그러니까 상한가 2개 갔으니까 20% 정도 계산하면 166% 약 170%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지난주 하루에. 그럼 내가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얼마죠? 270만 원이 된 거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도 아니죠. 5일 만이죠. 5일만. 이거는 여러분 팩트체크는요. 텔레그램 들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뭐 오상자이에 요거 이렇게 나갔거든요. 손실 본 것도 있고 손절한 것도 있고 수익 본 것도 있고 보합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은 또 수익이 되게 많이 나왔고 왜냐면 단타기 때문에 매일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매일 수익이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손절을 한다. 근데 결국에는 뭐다? 손절을 하는 그 포지션을 꼭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목표가 설정하시고 저지금간의 매매법 시장 흐름 파악 꼭 지수 정도는 코스피, 코스닥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해지 종목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지수가 밀릴 때 항상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락할 때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뭐 가스, 석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료 쪽 그리고 금 그리고 품절주 요렇게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 바이오 섹터들이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공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 수익 종목 기준은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포지션을 나눠서 들어가시고요. 하반기에 좀 보고 있는 게 요거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쯤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오는 거는 11월 대선입니다. 대선이 미국 대선이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좀 컨센서스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같이 보수적 접근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시기 아닙니다. 지금 시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만약에 내일 여기를 눌려준다면 이 구간에서 사시면 되고요. 여기서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어차피 한 번은 올 거거든요. 요 한 번 올 때 그때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저는 마지막 삼성전자를 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제가 이제 이때 이 구간에서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9만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근저까지 가서 수익들 많이 챙기고 나오셨거든요. 거기서 이 구간에서 먹고 나온 케이스인데 이번에 반도체 밀리면서 쭉 밀렸죠. 쭉 밀리고 나서 여기 이날부터 이제 신용 물량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신용 물량들을 한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털고 한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아셨죠? 아니, 지금 오르면 뭐 여기서 사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샀는데 또 눌려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고 오히려 만약에 진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 여기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잡아드린 거니까 요 세 라인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꼭 아셨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그렇죠? 반도체들 지금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쭉 올랐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 또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 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뭐 올라주면 여기서 사면 되죠. 대신에 이거를 살 때, 이 구간에서 살 때 지수를 봐야겠죠. 그쵸? 요 지수입니다. 요 지수가, 그쵸? 요 코스피 지수가, 요게 안착을 했을 때 보면 좋은데, 여기가 안착 라인은 아니거든요. 여기 구간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그래도 강심장이다. 그럼 그냥 여기서 사셔도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리긴 하는데, 이 메일 양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메일 양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다들 더 오른다라는 식으로 지금 증권가라든지, 그리고 가짜 유튜버들이 야 지금 저점이다 지금 마지막 기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분명 한 번 흔들어 제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야? 어차피 오를 건데 버티세요. 그게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시각을 넓혀가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지키려고 하면 돈을 번다는 거. 요거 꼭 머릿속에 두세요. 아셨죠? 다시 SK 하이닉스로 돌아가 보면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하반기, 요거는 이제 하반기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하반기까지 그냥 좀 중기로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대장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월초부터 얘기했던 싸가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 실적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점차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초반 요때 이렇게 많이 먹고 나온 상태고 제가 이때부터 이제 분할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길게 2024년 길게 봐야 된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돈 날 때마다 월급날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사시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자본에 딱 20%만 넣으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밀린 게 조금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솔직히 이게 마지노선이었거든요. 진짜 마지노선은.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때 폭락장 맞으면서 내려온 건데 충분히 이거는 반등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그러겠죠. 이제 오를 때부터 이제 가짜 유튜버들은 자 지금부터 오릅니다 사세요
이런 솔직히 개소리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어떤 포지션에서 얼마나 들고 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런 유튜버들을 찾아서 가세요. 아셨죠? 제가 유일하게 저도 참고하고 공부하는 곳이 단테입니다. 단테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진실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들 좀 잘 참여를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요.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5만원까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5만원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 반도체는 5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지극히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제 주관적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여기 나가주시면 됩니다. 영상 끄시고 나가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하십시오. 혼자 하시고 제 영상 보고 욕하지 마세요. 욕하실 거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 욕하면 당신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100%. 욕한 사람 치고 저는 잘된 사람 못 봤거든요. 저를 욕하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욕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번 연도 당신의 계좌는 개 박살이 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목표가 터치 근처까지 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애교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어떻게 100% 다 맞춥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근데 결국에 저 20만원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196,200원까지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이때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고 물량도 거의 다 털어낸 상태였을 텐데 요때 이제 단타 드렸고 요때 드렸는데 이제 손실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좀 더 보수적 접근으로 얘기를 했고 손절가도 잡아드렸습니다. 왜? 늦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가를 잡아놓고 접근을 하시면 이런 폭락장이 와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난 이걸 알고 있어. 이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자 이때 팔았죠. 물량을 좀 팔았기 때문에 이 물량 판 거를 여기서 또 사게 되면 평단이 여기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포지셔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지만 99,850원 요 구간 한 번 더 눌러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깨버리게 되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거, 그거 조금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어차피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수 영향에 따라서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역시나 우리가 하나의 포트 중, 반도체 중에서 하나의 포트 중에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네이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이버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 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을 좀 뚫어주고 안착을 해줘야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위에 올라와 줘야 우상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또 눌려버리게 되면 정말 머리가 아픈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죠. 데이터 센터도 짓고 이 AI, 챗 GPT를 잡기 위한 한국산 챗 GPT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구간에 좀 올라와 주게 되면 그때부터 슬슬 모으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모으시기 시작하면 되고 요거는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기존 네이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자, 보세요.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양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음봉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다행히 좀 꼬리를 말아줬긴 했지만 자 여기서 이런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됩니다.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 정도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전망은 좋지만 현재 섹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라인 사태, 그쵸? 일본 라인 사태로 인해서 더 빠져버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가 더 많고 시장에서 소외가 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제 변곡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여기 구간을 잡아먹는 이런 양대 장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버틸지, 이거를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 그런 걸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엊그제 이번 주 급등이 나올 종목들을 여기 텔레그램에다가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제 영상이 녹화가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릴 건데 똑같습니다. 손절가가 2,727원이에요. 2,727원이고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 좀 들어가도 될 만해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주 쪽이 계속 섹터 흐름을 타고 있어요. 섹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2,727원 손절가 잡아놨고요. 그거 보면서 접근하면 좋겠죠. 오늘 좀 눌렸으니까 되게 들어가기 좋겠죠. 자, 다음은 노브랜드였습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수익이 좀 나왔죠.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17,100원에서 여기 뚫어주면서 정확하게 이제 어저께 여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뚫어주면 여기를 갈 거다. 근데 어저께 못 뚫어주면서 개만 뜨고 말아버렸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이 나왔죠. 9%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13,586원. 여기까지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1차 단타 수익은 나왔고 손절가는 13,580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제약이죠. 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여기거든요. 좀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유효하니까 내일 한 번 더 보고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SCM생명과학입니다. 자, SCM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 음봉 시작해서 많이 눌렸다가 조금 말아 올렸죠. 손절가 2,405원 잡아드렸는데 아직 유효합니다.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손절가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2,400원. 또 눌렸기 때문에 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진입하기 좋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버티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큐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안내를 해줬죠. 그래서 그쵸 이렇게 오늘 딱 이렇게 큐라테스 노브랜드 그리드 네,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익이 나왔죠, 오늘. 20% 정도 수익이 나왔고, 이렇게 손절가 짧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분봉을 좀 추적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좀 생겨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꼬리를 말긴 했지만, 이 갭을 또 메꿔주면서 여기 라인을 좀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진입을 하실 거라면 똑같이 976원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먹고 나온 거라서 다음 추이를 보고 들어가되 만약에 저 같으면은 여기 1180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파 매매. 그래서 좀 돌파할 때 이렇게 양봉 말아줄 때
이때 한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1939원 잡고 손절가 제가 목표가 14,000원까지 잡아주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조금 한 마이너스 4% 정도 손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손절가 안 왔으니까 손절가까지 버티셨다가 14,000원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똑같습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똑같죠? 요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마감했고 뭐 괜찮죠? 그죠? 22,270원 손절가 그렇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가 22,770원 잡고 진입하시면 돼요. 좋죠? 요게 굉장히 제가 말했죠. 손절가 라인 여기였죠. 우리가 이제 이때쯤 들어갔던 건데 여기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가고 있다는 거는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대형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대형 양봉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드 위즈.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내일 시초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아침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전날이나 전전날 영상을 찍어준 거에 아침에 시초가로 나온다. 그럼 웬만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한 주라도. 그럼 결국에는 경험을 하신 거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6% 정도 수익이 나왔고 정확히 목표가 2군데 터치를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다 먹은 상태라서 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가 또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가 26,622원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드릴게요. 자, 다음은 새로운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틀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음식료 관련주예요. 음식료 관련주인데 왜 가져왔냐면 반등이 한번 예상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 약간 흐름이 여기 구간까지는 이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가를 여기까지만 딱 잡고 짧게 잡고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기까지 잡을게요. 7,200원 여기까지 잡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도 한 20% 정도 되죠. 그쵸? 여기 목표가를 좀 잡고 중간 라인 목표가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라인 중간 터치를 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요 정도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 라인 보수적으로 잡고 그래서 손절가 7,211원 그리고 목표가 8,85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 계산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미 대선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리스가 지지율 평균을 트럼프를 앞질러 버렸어요. 유세 시작 2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47.6%에서 47.3%. 그 젊은 유권자에서는 또 트럼프랑 9%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총격 한번 맞고 아예 미친 듯한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면서 굉장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주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쪽이 지금 더 높기 때문에 이 해리스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뭐 손절가라든지 신규라든지 요거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먹었고, 최근에 5,000원 손절가 잡고 안내를 해줬는데, 역시나 수익이 나왔죠. 수익 중이긴 한데, 자, 요거는 이제 거의 오를 만큼 올라서 신규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존 주주들만 보시되, 어떤 라인을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게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볼펜 상단을 터치하고 계속 눌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6,200원까지 6,300원, 6,200원에서 6,3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 6,150원에서 6,250원 이 정도 사이로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수적 관점에서. 왜냐면 이건 이제 테마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꽂고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거는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번 꼬리 마는 듯한 이런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물량 다 잡아먹고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때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목표가 다 설정해줬고 한 번 더 반등 나온다, 요거 지지하면 이 두 구간만 지지하면 한 번 더 반등 나온다라고 했는데, 반등 나와서 이제 다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뭐 얘기도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단기간에 한 59%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근하실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라인들을 촘촘히 박아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6,150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150원. 네, 그렇게만 보시고 기존 주주들만 좀 대응을 하십시오.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또 이제 많이 먹었고, 이것도 한 63% 정도 수익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늦게 보신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종목은 어차피 다양하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더 좋은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고, 갭을 어쨌든 메꾸기는 했습니다. 메꾸긴 했는데 아직 좀 유효한 라인들이 좀 보이고 있고, 조금 하락 추세에 좀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우선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12,100원 정도, 손절가는 12,1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700원 정도를 잡아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눌렀다가 가기에는 한 12,100원 정도가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2,100원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2,650원 잡아드렸고, 요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요 라인 지키고 있죠? 그쵸? 신고가 달성하고 나서 지키고 있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짧게 제가 뭐라고 했죠? 5에서 7% 먹을 거 생각하고 버텨라 라고 얘기했죠. 요거 종가 여기 딱 걸쳤기 때문에 만약 이거보다 밑에 내려갔다면 바로 정리를 하는 게 나는데, 아직은 좀 버틸만하다, 버틸만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버티고 눌리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라인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요 구간입니다. 구간 2,550원 아예 지지선입니다. 2,550원이 지지선, 마지막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 이탈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올려줬거든요. 요거는 한 번 더 이 언급된 섹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쏘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쏘아버리게 되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손절가 똑같이 1,826원, 손절가 1,826원 잡고 집중해서 목표가 설정해서 먹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에머리지. 에머리지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715원 보시고 들고 가시면 돼요.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들고, 여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어차피 수익을 한번 챙겼기 때문에 물량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만 버틴다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고요. 신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가 손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벤티지 랩, 역시나 손절가 제가 짧게 잡아줬던 거죠. 손절가 굉장히 짧았죠. 12,800원이었습니다. 요날 줬죠, 요날. 자, 오늘 반등 나와서 7% 정도 나왔는데, 유효하죠? 제가 뚫게 되면 여기 구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똑같이 손절가 12,850원 유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샤페론.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제가 3,150원 잡아드렸고 손절가 2,270원인데 손절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기다리셔도 됩니다. 버티시는 분들은 손절한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이거 안 먹으면 다른 것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샤페론 같은 경우에 여기 라인을 지키고 있는 그 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는 솔직히 하루 정도는 더 봐도 됩니다. 이러다가 한 방에 또 튀어오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종가 기준으로 저기 라인을 넘어버리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종가 기준으로 그래봐야 플러스 한 2, 3% 정도면 버텨볼만 하죠. 그러다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느낌.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셔야 좋다라는 거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제가 말했지만 여기가 손절가가 아니고 여기가 손절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았죠. 여기였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보시고 여기 구간 가는지 보시고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된다. 자, 그다음 블루 엠텍입니다. 블루 엠텍은 뭐 많이 올라왔죠. 많이 먹었고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잡아들여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긴 했지만 신규로 이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오늘이죠, 오늘 마이너스 2% 시작해서, 고가 1% 찍었는데, 뭐 한 3% 나온 거죠, 그러면. 근데 아직은 좀 여기 유효하죠? 똑같이 18,170원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18,170원 유효합니다. 똑같이. 자, 다음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 오늘 31,460원. 제가 요거 기억하라고 했죠? 지금 다 끌어말아 올려줬습니다. 끌어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대기했다가 여기 구간 가는지 한번 봅시다. 손절가가 짧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다음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LS 에코 에너지 목표가 32,500원 잡아드렸고 제가 잘 버티라고 했죠. 그래서 손절가 25,510원이니까. 이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어제죠. 어제 오늘 얘기를 해드렸는데 수익 보실 분들은 수익 챙기시고 버티실 분들은 버텨도 된다. 내가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좀 눌렸는데 뭐 그렇게 많이 눌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익 보실 분들은 구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여기 구간 뚫어버리면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를 32,5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다음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절가 굉장히 짧았죠. 그죠? 이 지난 앞선에 7월 달에 안내에서 수익 보고 나와서 다시 여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테마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짧을 때 한번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죠 여기 요 선, 요 앞에 선, 이 앞에 선만 먹고 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딱 요 라인만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추이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일단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럼 여기를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로 내가 여기까지만 보겠다라고 먼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1차, 2차, 3차 분할을 하시던가 아니면 1차, 2차 분할을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결국엔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많은 도움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있으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삼성전자 목표가 대응법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남겨주세요. 댓글에다가. 그럼 제가 챙겨 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3할은 종목 성장이고 기다림이 7할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